자, MS 워드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 앞에 있는 거와 같은 요 4개의 수식을 입력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하는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삽입에 여기 수식을 누르면요. 이 다양한 종류의 기본 값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쉽게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가급적이면 키보드로만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수식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런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n개 중에 k개를 고르는 그런 것이고, 이쪽에는 이런 3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줄을 맞추는 거를 좀 알아볼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조금 번거롭게 손이 많이 가게끔 생겼죠. 이렇게 사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기 있는 수식은 괄호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행렬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역슬래시를 하고 p 매트릭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열면은 앞에 m자로 특수기호가 생기고요. 자, n하고 그 다음 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골뱅이 k. 자, 괄호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등호를 누르면 nk가 행렬처럼 바뀌죠. 그 다음에 분수를 집어넣는데 위에 분자가 길고 분모가 기니까 전체적으로 괄호를 씌워주겠습니다. 그래서 n-1에 그 다음에 점이 3개니까 역슬래시에 c 닷의 복수형 c 닷츠, 그 다음에 괄호를 다시 열고 n-k 더하기 1,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분자 전체 괄호를 닫고 나누기 기호 슬래시를 하고 아래에 있는 부분 할 거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k에 k-1에 중간점 3개죠. 역슬래시에 c 닷츠 복수형, 그다음 한 칸 띄고 1, 괄호 닫고, 그러면 분모가 다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수식인 경우에는 순서대로 그대로 다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없이 쉽게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지죠. 여기서는 여기 여는 중괄호가 있고 이게 좀 키가 높게 구성이 돼야 되고, 자, 이쪽에 3개의 조건들이 있는 거고 경우들이 있는 거고, 이쪽에 if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if로 줄을 맞춰 놓은 건데 여기가 좀 삐뚤어졌죠. 이런 거는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에서 좀 다르게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밀하게 할 때는 좀 시간을 들여서 맞춰보기를 하고 아주 이제 원칙적인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식을 하나 추가하고요. 일단 이 앞부분에 있는 이거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역슬래시를 하고 p 매트릭스에서 괄호를 열고, 자, n 줄 바꾸고 k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등호를 누르면 앞부분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입력을 할 건데 3개의 경우를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럼 우선 앞에 중괄호가 있겠죠. 시작하는 중괄호. 그럼 괄호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3개의 경우니까 이건 우리가 전 영상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넣을 때는 역슬래시하고 케이스 내 복수형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3개를 넣을 거니까 이 안에 괄호 안에 이제 3개를 하나씩 넣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매트릭스는 m이라고 하는 특수문자가 나온 것처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C라고 하는 특수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딱 모양을 만들면서 없어지겠죠. 첫 번째 줄을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역슬래시에 p 매트릭스에 n에 줄 바꾸고 k-1이 될 거고 괄호 닫고 한 칸 띱니다. 그럼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들어가는데 한 칸을 띄고 이게 붙어 있으면은 분모에 있는 k가 전체에 이 행렬을 포함한 전체의 분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칸을 띄고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분자는 괄호로 묶어주기 위해서 괄호를 열고 n-k 플러스 1에 저 괄호 닫고 나누기 다음 k 한 칸 띱니다. 그럼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if k가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해서 한 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3개의 경우니까 그 다음 줄을 만들 때는 다시 골뱅이를 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줄을 입력을 해줍니다. 역슬래시하고 p 매트릭스로 하고 괄호 열고 위에는 n-1에 한 칸 띄고 다음 줄로 가고,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스페이스, 그럼 모양이 만들어지고 다시 스페이스를 줘서 n을 분자로 쓰고 나누기
요거는 괄호 안에 넣겠습니다. n-k는 자 이렇게 넣어서 띱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다시 if를 하고 요게 k가 n보다 작을 때 k가 n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고 다음 주로 줄바꿈을 해야 되니까 골뱅이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행렬이 들어가겠죠. 괄호 매트릭스, P 매트릭스, 괄호 열고, 자, 이번에는 n-1이 위에 있고, 줄 바꾸고, k-1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한 칸 띄고, 다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n, k,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그렇게 해야 스페이스가 들어가니까, if하고, n하고, k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괄호를 닫겠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세 개의 줄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요 앞에 있는 시작하는 괄호가 여기는 키가 큰데 여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고 항상 역슬래시를 하고 닫기, close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데 다시 한번 누르면 이게 계속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가서 다시 요 뒤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게 커지죠, 괄호가. 이게 클로즈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게 딱 커져야 되는데 이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좀 진행을 좀 하고 다시 그 특수기호를 찾아가서 스페이스바로 변환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죠. if가 여기는 변수명이 아니죠. 그냥 일반 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정체가 돼야 돼요. 이탈리체가 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if를 앞뒤로 큰 탐표로 싸줍니다. 그래서 한 칸을 띄어요. 그러면은 글자가 똑바로 쓰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로 싸줍니다. 그래서 한 칸을 띄어야 되고, 한 칸을 띈다는 게 적용을 시킨다는 의미니까 한 칸을 띱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붙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글자들이 가운데 정렬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칸이 이렇게 앞줄을 기준으로 쭉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에 커서가 껌뻑일 때 큰 따옴표 앞에 커서가 껌뻑일 때 Shift 7키를 눌러서 엔드 기호를 넣어줍니다. 하나를 넣어줬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고, 자, 두 번째 칸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 Shift 7 엔드 기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엔드 기호가 있는 데끼리 칸이 맞는다는 거 우리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여기도 엔드 기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칸이 맞겠죠. 그럼 if 칸도 이제 맞출 거예요. 그럼 if에 들어가서 I 뒤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한 단계 간 다음에 똑같은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엔드 기호를 넣어줍니다.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왜냐하면 이 뒤에는 엔드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일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if에서 I자 앞으로 이동해서 엔드 기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딱 줄이 맞았죠. 여기에서도 I자 앞으로 한 칸 이동해서 엔드 기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맞춰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칸이 딱 맞아야 돼요. 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괄호를 넣었잖아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괄호를 넣지 않았죠. 비교되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포진되느냐에 따라서 요 엔드 기호의 위치 잡기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파워포인트에서도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알아서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수동으로. 그러면은 요 위에 것보다 아래에 있는 게 모양이 그래도 좀 낫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케이스에 close, 그 다음에 end 기호 넣는 거, 그런 거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좀 복잡해요. 이거는 여러 개의 수식이 위아래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했던 것처럼 삽입해서 일단 수식을 하나 만들고, 자, EQ array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겠습니다. equation을 정렬한다 이런 말이죠. array 요까지 괄호를 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입력하고 골뱅이, 여기를 입력하고 골뱅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 매트릭스 들어가야 될 거고, 저 괄호 열고, 첫 번째가 52, 다음 줄이 5, 괄호 닫고, 는. 그러면은 앞에 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52 팩토리알에 슬래시, 여기는 괄호가 필요 없죠. 그냥 다 붙어 있는 거니까 4 팩토리알에 47 팩토리알을 집어넣습니다. 한 칸 떼요.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 줄로 가야 돼요. 다음 줄로 갈 때는 골뱅이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골뱅이를 치다 보면 지금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적인 숫자만 집어넣고 모양을 잡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52, 그 다음에 괄호에 26,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골뱅이. 그 다음에는 26. 근데 앞에다 등호가 있어야 되겠죠. 등호가 생략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등호를 쳐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등호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골뱅이하고 등호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259만 8,960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EQ 어레이의 여는 괄호의 패키지인 닫는 괄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쭉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칸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칸들을 이런 것처럼 좀 상세하게 이제 다시 전개시켜 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등호를 기준으로 줄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정렬이.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서 한 것처럼 이쪽 등호 앞에 엔드 기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하나 넣어줬어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처음 넣은 거는. 두 번째 거 엔드 기호를 넣어줍니다. 그럼 줄이 맞았죠. 자, 세 번째 거에도 엔드 기호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엔드 기호를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엔드 기호를 넣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를 해보겠습니다. 엔드 기호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요 엔드 기호에 맞춰서 등호 앞에 엔드 기호가 있으니까 줄이 딱 맞춰진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 괄호 안에 요 데이터들을 넣고, 그러니까 이쪽에 해서 곱하기니까 타임즈 이렇게 하고, 자 51, 그러면 이거를 분자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걸 괄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 아래는 5 타임즈 한 칸 띄고 요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한 칸 띄고 4.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뭐 적당히 하면 되니까 이거야 뭐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에 사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숫자에 속어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어떤 그 명령어를 줘서 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작동이 되는데 MS 워드에서는 그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이런 옵션 번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일이 다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47 팩토리얼을 일단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7 팩토리얼 집어넣을 때는 자 역슬래시를 하고 렉탱글이라고 하는 렉트라고 집어넣고 괄호를 열고 47 팩토리얼 괄호 닫아요. 그 다음 스페이스. 그러면 이 안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명령어만 사용해서 이렇게 사선을 그리는 방법을 아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그게 MS 워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거는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만 통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기서 만들어서 이쪽에 복사해서 붙여내면 되는데, MS 워드에서는 이런 명령어 모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테두리 속성이라는 걸 쓴다. 그러면은 사선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테두리 속성에서 왼쪽 아래에서 대각선 취소선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럼 선이 그어지죠. 그 다음에 주변에 네모 박스를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테두리 속성에서 위쪽 가장자리 숨기기, 다시 하나씩 해야 돼요. 이렇게 아래쪽 숨기기, 다시 표시를 누르면 살아나는 겁니다. 숨기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숨기기가 남았죠. 요거 이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숨기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 숨겨져 있으니까 표시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다 해주고, 이거를 복사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이런 데다가 붙여넣기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다시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숫자를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일일이 하는 게 과정이 많이 걸리는데,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항 위에 속어하는 대각선을 긋는 방법, 그것만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줄을 맞추는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해서 수식을 하나 넣고요. 괄호가 2개 들어가는데 그냥 괄호를 이렇게 2번 쳐주면 돼요. 원래 하나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괄호는 행렬 표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P 매트릭스를 넣고 괄호 열고 4 줄 바꾸고 3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는 이렇게 되면 괄호가 커져요. 알아서 커집니다. 똑같은 크기는 아니지만 괄호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P 매트릭스 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4 더하기 3 빼기 1 그러니까 이거는 괄호 안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줄바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3을 넣고 괄호를 닫고 다시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만들어지고 똑같은 형태로 뭐 같은 거니까 뭐 필요 없긴 한데 6을 하고 줄바꿈 골뱅이 3 괄호 닫고 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기니까 이건 괄호 안에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타임즈 5 이 타임즈 다음에는 괄호 같은 경우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데 괄호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숫자인 경우에는 한 칸 띄워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타임즈 한 칸 띄고 4 이렇게 입력하고 괄호 닫고 슬래시하고 3 또 많은 경우에는 뭐 복사해서 써도 되는데요. 타임즈를 여러 번 지금 입력하고 있으니까 1 괄호 닫고 한 칸 띱니다. 그럼 모양이 만들어지죠. 는 20. 자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다 끝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심플하게 괄호가 겹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치면 알아서 크기가 바꿔진다. 그 다음에 이 괄호도 하나만 더 해보면은 자 괄호도 자 이쪽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이거죠. 괄호를 연 다음에 그 안에 P 매트릭스를 넣고 그 다음에 4에 한 칸 띄고 한 줄 바꾸고 줄 바꾸고 3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모양 만들어주고 괄호 닫고 다시 모양 만들기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다시 자 괄호를 2번 넣어요. 2번 넣고 이번에는 4를 넣고 4 아래쪽에다가 4를 위로 하고 A 탑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4 아래쪽에 뭘 하나 더 넣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4가 있는 거죠. A 탑 뒤쪽에 있는 거 위에 4가 있는 거니까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특수교로 바뀌죠. 파이프라인 모양으로 바뀝니다. 3을 눌러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다시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양이 좀 다르죠. 한 칸 더 뜰게요. 그러면은 요 두 개가 있을 때 요 괄호의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런 모양으로 조금 더 높은 괄호를 원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어탑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쓰기 쉽게 그 행렬 표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컨비네이션 표시를 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4가지의 수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